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8살 되는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도 어느덧 8년이 되어 가는데 아내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여태껏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던 껍데기뿐이었던 아내를 곁에 두고서 살았네요. 저도 잘한 것은 하나 없습니다. 아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주변에서 본받을 만한 인고부부다 하는 이빨린 소리와 들려오는 평가에만 신경을 쓴 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결혼해서 살아온 기간 8년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제 인생의 반 가까이 아내를 알아왔는데 제가 아내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그저 얼굴 이쁘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아내가 집에서 갑갑해서 밖에도 놀러 다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도 사귀면서 나름대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살 기운에 일찍 퇴근했는데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다니던 헬스장에서 만났다는 그 자식한테 매달려 있는 아내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그런 아내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알게 된 건 처제 덕분입니다. 원래부터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범생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공부만 했었지요.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안 하면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뒀기에 지금 적잖게 밥벌이를 하고 있는 제가 있는 것이겠지만 제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월급쟁이 중에서 좀 더 번다 뿐이지. 제 친구 중에서는 틈만 나면 컴퓨터만 하던 녀석이 있었고 대학도 별 볼 일 없었던 녀석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버는 돈의 몇 배를 벌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공부밖에 안 해서 대학만 가면 내 멋대로 살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하던 때였습니다.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은 즐기지 못했던 것 같지만 말이지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휴학 깨내고 군대부터 다녀왔습니다. 부모님 간섭 그만 받으려고 그랬지요. 군대도 다녀왔고 저를 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대학 초반이라도 제 맘대로 살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군대 다녀와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각 잡고 놀러 다니려고 하니 돈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그 당시 시급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 하나만큼은 잘했기에 과외를 하나 맡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처제입니다. 저랑 나이는 2살 차이고 그때 처제는 재수를 하고 있었고 모자란 부분을 학원에서 하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깝고 여러 명이서 공부하는 것도 싫어서 과외를 구하게 된 게 저였던 거지요. 군대 때문에 공부에 공백은 있었지만 고작 2년 공부 쉬었다고 해서 까먹을 만큼 공부를 적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다행히 처제도 제 가르침 덕분에 일취월장을 하는 게 느껴졌고 그렇게 처제를 목표하던 대학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들어간 대학이 제가 재학 중인 학교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제가 심지어 입학하자마자 군대까지 다녀오는 바람에 처제와 저는 한 학년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과외로 만나게 되었지만 처제가 대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연상이기는 하지만 처제한테는 그냥 편한 선후배 사이가 되었을 텐데 처제는 저를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저를 유독 잘 따르던 그런 후배였습니다. 그때까진 처제의 마음도 모르고 있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대학생활 하다가 직장 준비를 하게 되고 제가 목표로 하던 회사가 있었기에 취직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을 쏟았습니다. 다음 해가 될 때까지 직장을 구하진 못했고 졸지에 그때 졸업한 처제와 같이 취직 준비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내보다 처제와 더 친했지요. 처제와는 알고 지낸 기간이 훨씬 길었으니까 말입니다. 처제와 저는 같은 회사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시절에 처제네 집,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처가이지요. 아무튼 거기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와는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제나 장인장모 모르게 아내와 둘이서 사랑을 키워나갔고 제가 취직에 성공하게 되면서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랑 같은 회사를 지원하던 처제가 갑자기 진로를 틀어서 다른 회사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네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생활한 기간만큼 연애하는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떻게 저를 속이고 그렇게 배신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때 제가 몸살 기운에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기에 다행이지.
뭐만 들고 있었다면 아주 큰일이 나도 났을 정도로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바들바들 떨려옵니다. 아무튼 아내는 그때 무릎까지 꿇어가며 제게 싹싹 빌면서 사과를 했어요. 제가 사과를 안 받아주니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왜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는지 토로하더군요. 매일 일에만 매달리는 제가 싫다. 일에 지쳐 돌아와서는 자기 할 것만 하고 픽 쓰러져 끝내버리고 등 돌려 누워서 잔 게 누구냐 하면서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저와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 제가 돈 벌어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을 돌보지 아니했던 겁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붙어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아내만 잘못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는 그때 대화로 잘 풀었습니다. 외롭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이제는 나도 잘하겠다 하고요. 솔직히 말하기 민망합니다만 아내는 사실 좀 알고 그때 붙어먹던 트레이너 놈이 더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극적으로 아내와 화해를 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 베개 밑에서 나와서는 안 될 포장지를 제가 찾아냈거든요. 아내에게 이게 뭐냐 물으니 대답을 못하다가 제가 아파트 카메라 한번 다 뒤져볼까 으름장을 놓아서 결국 그 자식을 다시 만났다는 자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이었지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아내와 잘 해결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냥 저한테 만족을 못했던 겁니다. 아내가 정신 못 차리고 바람을 계속 피고 있는데 바보같이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그동안 공부만 하지 말고 몸도 좀 키우고 운동도 좀 할 걸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한테 걸린 것이 2번째겠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출근해 있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가에 가서 이혼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장인 장모는 이혼만큼은 참아달라며 제 다리를 붙잡고 빌더군요. 단 한 사람, 이혼하라고 내 등을 떠밀어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처제였습니다. 당시에 아내의 2번째 바람이 발각되고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회사고 뭐고 다 때려치겠다고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다행히 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일단 휴직 처리를 해줄 테니 한동안 쉬다가 복직하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해줬습니다. 아내는 처가에서 지내면서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 제 앞에서 용서를 구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젠 아내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문도 안 열어주고 집에서 버티고 있으면 아내는 문 앞에서 기다리겠다 말하고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돌아가기 일쑤였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헬스장에 들러서 그 자식을 다시 만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처음엔 단지 이 모든 일이 사실 내 탓이라고 우기는 아내, 그리고 장인 장모에게 복수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복수의 화살이 저 집구석에서 유일한 내 편이었던 처제한테 향한 건 제 잘못이겠지요. 아내가 집에 돌아가고 나면 처제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불쌍한 형부 밥이라도 먹이겠다며 먹을거리 바리바리 싸들고 항상 찾아왔지요. 아내한테 걸리지 않게 아내가 집 앞에 있는 동안에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꽁꽁 언 손으로 밖에서 아내가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제도 문전박대를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내 한탄 들어주는 사람이 처제였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 너네 집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냐. 명절 때며 행사 때며 내 부모한테 주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줬다. 아내 고생 안 시키겠다고 직장도 그만두게 했고 제대로 된 저녁 한 끼 얻어먹지 못했어도 아내한테만큼은 언제나 진심이었다. 매번 똑같은 말을 외치면 처제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처제에게 마음을 열고 나니 그래도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하나, 내 편이라고 하나 있으니 그동안에는 큰 위로가 되었지요. 처제가 저를 위로해주는 동안 제 마음속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쯤이면 아내를 용서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의외로 처제는 그런 저의 말에 언니를 용서해주지 말라고 제 말을 딱 잡아 끊었습니다. 내 언니지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신뢰를 저버린 사람을 받아주면 형부 꼴만 우스워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제 자존심을 건드렸던 겁니다. 옹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지요. 처제에게 아내에게 복수를 하고 싶으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처제의 반응이 너무나도 순순했습니다. 방이 3개짜리 아파트였지만 하나는 아내가 옷방으로 쓰고 있었고 또 하나의 방은 아내가 집에서 운동한답시고 해서 체육관같이 꾸며준 방이었기에 처제가 자고 갈 곳이 따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제가 순순히 자고 간다고 나왔을 때 당황스러워서 저도 말을 길게 잇지 못했습니다. 처제한테 그러면 방에서 자라고 말하고 저는 이불 몇 개 들고 나와서 거실 소파에 자리를 만들어 거기에 누웠습니다. 처제가 자기가 소파에서 자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말하니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있던 처제가 웃으면서 형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미소를 짓더군요. 처제는 제가 처제 재수를 도와줄 때부터 저한테 마음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일부러 학교도 저와 같은 학교로 지원했던 거고, 같이 취직 준비하면서 같은 회사를 준비했던 것도 저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처제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지요. 그때는 제자이자 선후배, 오히려 친구에 더 가까운 처제였기에 처제의 그런 마음은 눈치도 채지 못했었습니다. 괜한 말을 들으니 잠이 더 안 오더군요. 거실에 불은 꺼져 있어서 어둠밖에 없었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의 어둠 속에서 어찌나 말똥말똥하게 보이던지. 그런데 처제가 저를 부르더군요. 손살같이 방으로 들어가니 소파에서 자면 허리 아프지 않냐면서 침대도 넓은데 그냥 옆에서 자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긴장이 돼서 못 자겠다고 차라리 같이 있으면 마음이 진정이라도 되겠다면서요. 불가항력에 이끌려 저는 그렇게 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그날 저녁에 처제의 오랜 기다림에 응해줄 수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처제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천장을 보면서 넌지시 말을 꺼내더군요. 처제는 하루빨리 제가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는 저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등질 수 있으니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냐 물어왔습니다. 언니나 자기 부모님이나 솔직히 형부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제대로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자기가 그 사람들 버리고 형부와 함께하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 망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아니겠냐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에도 아내가 어김없이 저에게 용서를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기다리던 집 앞에 현관문이 열렸는데 문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생이 나오니 아내가 엄청 당황하더군요. 어떻게 둘이 그럴 수가 있냐며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솔직히 저는 그 상황이 통쾌했습니다. 믿음을 배신한 결과를 그 기분이 어떤지를 끝내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지금은 아내와 결혼 생활을 시작한 내 집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행복을 찾을 때라고 생각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처는 벌써 다 치유가 된 것 같고 부장님 덕분에 휴직했던 회사도 다시 나가서 경제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향한 복수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이제는 제가 제 짝을 찾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아내에게 고백을 하기 전인 그때로 돌아가 없던 일로 만들고 진짜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을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내는 지금도 나쁘지만은 않네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년생 형을 둔 40살 남자입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형이 그리워져 글을 써보네요. 형과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격도 외모도 달랐습니다. 누가 보면 형제가 아니라고 할 정도죠. 형은 다혈질의 불같은 성격이지만 저는 조용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생긴 것도 형이 더 잘생겼고 저는 그냥 평범했거든요. 학교에서도 말 안 하면 선생님들도 형제인 줄 모르더라고요. 형은 맨날 여자애들이 같이 놀자며 학교 끝나고 놀러 다니는데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집에 가서 책 읽으며 조용히 놀았어요. 형은 운동도 잘해서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으면 여자애들이 앉아서 막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자인 친구들이 거의 없어서 좀 부럽긴 했는데 그래도 공부는 제가 더 잘했으니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될 수 있었겠죠? 형이랑은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요.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면 같이 준비해서 등교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면 형을 깨워주고 형 먼저 일어나면 형이 절 깨워줬죠.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가서 형이 이상한 친구들과 노는 것 같더니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 아니에요. 맞벌이를 하셔서 저희를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계셨거든요. 할머니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꼭두 새벽부터 시장 나가신다고 저희 아침을 미리 만들어주시고 가시면 우린 일어나서 밥을 챙겨 먹고 같이 준비해서 학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는 항상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치면 형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조금 보다가 형 축구 끝낼 때가 되면 나가서 기다리다 집에 같이 갔어요.
가끔 형은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거나 문방구 들릴 때면 저도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이든 사탕이든 꼭 하나씩은 입에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형 친구들도 저를 다 알아서 학교 안에서 보면 인사해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형이 잘 나갔었나 봐요. 모르는 누나들도 와서 제가 형 동생이냐면서 사탕 쥐어주고 가고 그랬거든요. 또 학교 준비물 들고 가는 날에 준비물을 깜빡했을 때가 있었는데 형 반을 찾아가서 차력이 없다고 하면 어디를 갔다 오더니 그걸 구해가지고 와선 이거 쓰라면서 줬습니다. 어디서 구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형이 천원 무적 같았습니다. 제가 책을 보고 있거나 그림 그리고 있으면 뭐 재밌는 거 하냐며 와서 보고선 재미도 없는 거 왜 보냐며 자기가 더 재밌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레슬링을 걸어요. 그럼 당연히 치고도 작은 저는 발버둥 치며 빠져나가려고 하죠. 형은 재밌지 않냐고 웃으면서 빠져나가보라고 합니다. 남자 새끼가 그렇게 힘이 없어서 되겠냐면서요. 저도 처음엔 짜증내다가 진짜 빠져나가보려고 막 안간힘을 써요. 그러다가 결국 둘 다 웃으면서 뒹굴거리고 놉니다. 그렇게 집에서 형이랑 노는 게 재미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형이 먼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학교도 따로 가고 형도 새로운 곳에서 적응한다고 같이 노는 게 뜨문뜨문해졌지요. 저는 형이 중학교 올라가도 똑같이 맨날 레슬링하고 집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 먹고 집에서 같이 뒹굴거리며 놀 줄 알았는데 형을 보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면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형이 매일 해가 지고 나서 저녁 시간을 넘겨서 집에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형 어디 갔다 왔냐 물으면 그냥 학교에 남아서 놀다가 왔대요. 전 섭섭했어요. 형이랑 언제까지 같이 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형이 중학교 가고 나서는 저랑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늦게 들어와서 저랑 할머니랑 저녁을 먹었거든요. 할머니도 형 보고 빨리빨리 다니라고 다그치셨는데 알겠다고 하고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원래는 할머니한테 막대하지도 않았었는데 갈수록 더 할머니 말씀에 대꾸도 안 하고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도 얼마나 속상하셨으며 겁준다고 회초리를 들고 소리를 치셨었는데 형이 그대로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할머니도 뭐라 하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중학교는 원래 오후에 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학교 개교기념일 때 늦잠을 자고 점심에 일어났는데 형도 같이 자고 있더라고요. 형한테 형은 개교기념일도 아닌데 왜 학교를 늦게 가냐고 물었더니 원래 이 시간에 간대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맨날 형은 잘 거 다 자다가 일어나서 학교를 가더군요. 지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저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형과 저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밥을 천천히 먹어요. 우리 둘 다 밥을 세워라 내워라 먹어서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 보고 항상 이거 보고 형제인 줄 알겠다면서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밥 먹다가 서로 쳐다보고 막 웃었어요. 서로 더 늦게 먹는다고 놀리면서요. 그래서 어딜 가든 형이랑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 저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되지가 않았답니다. 항상 형도 같이 늦게 먹어서 같이 남아있었거든요. 우리 둘 다 많이 먹기도 했고요. 근데 형이 중학교 들어가서 이상한 물이 들기 시작하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저는 저녁에 혼자 먹게 되고 아침도 대충 먹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가서 준비물이 없어도 형 도움을 못 받으니 뒤에 서 있기도 하고 그랬죠. 이럴 때 형이 더 보고 싶더군요. 제가 중학생이 되고 형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형과 더 멀어졌습니다. 시험 기간에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밖에 몇 명의 형 누나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형이 들어와서 저금통에 있던 지폐들을 몇 장씩 빼갑니다. 그 저금통 형이랑 같이 제가 모은 거거든요. 형한테 그거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나중에 다시 넣어놓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래요. 그 어린 나이에도 뭔가 믿기진 않았습니다. 형이랑 형 친구들이 가고 나면 집 앞에 담배 꽁초들이 몇 개 떨어져 있기도 하고 밤늦게 잘 준비하고 불 끄고 누워있으면 형이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옆에 누워 자는데 술 냄새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형이 그러는 게 싫었죠. 옛날에 잘 지내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낮에 형이 집에 있을 때 형한테 형 요즘 이상하다고 말도 해보고 부모님한테 이럴 거라고 협박도 해봤는데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하긴 한창 사춘기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형과 저는 점점 사이가 멀어졌고 서먹서먹해져서 대학 가면서 따로 살게 되었어요. 저도 대학 생활하면서 술도 마시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과 연락도 뜸해졌고요. 그렇게 저는 선생님이 되었고 교사인 아내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식 땐 형은 얼굴도 안 비추고 축의금만 넣어놓고 갔어요. 부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연을 끊었다더니 아들도 아니라더니 물어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형이 주식으로 돈을 어느 정도 벌었다가 도박으로 다 썼었나 봐요. 부모님한테 가서 사정사정해서 형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미리 달라고 했었다네요. 그것 그대로 들고 가서 도박판에 다 쏟아부었답니다.
당연히 도박의 끝은 탕진이죠. 또 부모님 찾아가서 이번엔 자기가 사업을 해보려는데 보태주면 2배로 돌려주겠다면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대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만만하시진 않거든요.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제 분을 못 이겨서 집 앞 물건들 던져놓고 박살내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뒤로 제 결혼날까지 연락도 안 했대요. 저는 결혼하고 부모님과 얘기하다 그 사실을 알았죠.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거든요. 아마 저한테도 찾아올 거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형이 제 폰번호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문자가 와서는 집 앞에서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잠깐 내려갔다 오겠다고 하고 형 보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더군요. 예상대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빚을 좀 갚아야 된다면서요. 저는 부모님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다른 일 얻어서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냈는데 며칠 되지 않아 다시 찾아왔죠. 이번엔 집 밑이 아니라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걸 아내가 발견하고 놀라서 누구냐 물어보니 제 형인 걸 알고 집에 와서 차 한잔하고 있더라고요. 왜 또 왔냐고 했더니 자기가 다시 시작하려는 일이 물건을 팔아야 하는 건데 그걸 좀 사달랍니다. 제가 보기엔 다단계 같아 보였어요. 저는 이번에도 그냥 형한테 돈 주면서 물건 안 필요하니까 그런 거 말고 안정적인 일을 좀 찾아보라고 했죠. 그리고 덧붙여서 또 이렇게 찾아오면 아내도 곤란하고 나도 언제까지고 형한테 돈만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분 나쁜 듯이 알겠다며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좀 심하게 말했나 싶어 미안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나쁜 곳에 손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 뒤로는 한 몇 달간 안 찾아오더라고요. 1년 다 되어갈 때쯤 하루는 아내랑 애랑 자고 있는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겁니다. 아내와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깨고 애도 놀라서 깨서 아내랑 애는 방에 두고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형이 술에 진탕 취해서 문을 발로 차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에 형을 생각해줄 겨를도 없이 당황하고 놀래서 이게 밤중에 찾아와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형도 화를 내면서 형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고 오밤중에 아파트에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사람들 다 깰까봐 일단 집 안으로 데려와 문을 닫고 형을 진정시켰습니다. 형이 형수 나와보라면서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더라고요. 지금 자고 있다고 깨울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얘기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조카 어딨냐면서 삼촌이 용돈 주겠다면서 나와보래요. 저는 이러다 아파트 주민들 다 깰까봐 좀 그만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형이 잠잠해지더니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었다면서 세상이 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냐며 울분을 토해내더라고요. 형이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일단은 작은 방에서 이불 줄 테니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물 좀 먹이고 이불 깔아주고 재웠어요. 피곤했는지 바로 골아떨어지더군요. 다음날이 주말이라 아내한테 애 잠시 맡기고 형 데리고 나와서 국밥 한 그릇 같이 했습니다. 국밥이 나왔는데 형이 양념 같은 건 넣지도 않고 그 뜨거운 걸 후루룩 먹어 치우더라고요. 어릴 때 같이 챙겨주며 천천히 먹던 형은 어디 가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그 뜨거운 걸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더군요. 저의 핏줄이 이런 지경이 된지도 모르고 편하게 먹고 살고 있던 제 모습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형한테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만난 형들 따라서 돈을 벌어 게임방과 도박장을 돌아다녔대요. 음료수 심부름을 하고 배달 일을 하면서 차에도 치여보고 경찰한테 쫓기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좀 오래 일하던 게임장에서 크게 싸움이 났었는데 괜히 공범으로 몰릴까봐 도망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왔는데 한낮에 사람들이 너무 여유롭고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였대요. 자신만 어두운 골 속에 갇혀있다 나온 것 같아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저를 찾아온 거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형이 정신을 차리든 안 차리든 상관없다고 그래도 나는 형의 편이고 형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평범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형도 동생한테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부끄러웠던지 밥만 먹고 일어나더라고요. 뭐 좀 챙겨주려다가 그냥 가는 형 뒷모습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형이 다시 찾아왔어요. 제 앞에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그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고 어디서 난 거냐 물었고 자기가 그래도 조금씩 모아둔 돈이래요. 그리고 이때까지 미안했다고 떳떳하게 살아서 부모님도 다시 찾아뵐 거라고 하더라고요. 형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다 잡으면 된 거라고 아직 늦은 건 아니니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했죠. 형은 어느 공장에 취직해서 월급 꼬박꼬박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안부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사실 형이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어서 그냥 어디선가 잘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언젠가 또 돈을 많이 벌어 저한테 자랑하러 올 거라 믿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누워서 형과 지냈던 날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살아오면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남는 건 가족뿐이더라고요. 형이 보고 싶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